안녕하세요. 안티기자 지혜작고입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잠수함 도입을 위한 입찰에 착수합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올해 말부터 차세대 디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유럽 중심으로 도입을 추진했던 차세대 잠수함 도입에 한국의 입찰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2월 한국과 폴란드가 진행했던 포괄적 무기 협상에서 제안했던 무기 체계가 모두 폴란드에 도입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가 공식적으로 밝힌 잠수함 사업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폴란드 차세대 디젤 잠수함 조달 사업의 한국 초청. 지난 5월 24일 바르사바에서 열린 디펜스 24데이 컨퍼런스에서 마리우스 블라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폴란드 해군을 위한 차세대 디젤 전기 잠수함 조달 절차를 올해 말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매 예정인 잠수함의 대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잠대지 수당 미사일로 무장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오르카 프로그램의 다음 단계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잠재적인 공급업체에게 입찰을 요청하여 여러 잠수함 구매를 위한 전체 절차가 수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라슈차크 장관은 폴란드가 발주한 모든 잠수함을 폴란드 조준소에서 건조한다는 가정이 여전히 유효한지의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르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는 잠수함 구매를 시작할 것이며 교육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필요한 기술 이전을 위한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조선업과 R&D 센터를 위해 확보하고자 하는 잠수함의 수와 장비 및 성능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잠수함이 장시간 임무를 수행 가능하고 전투자산을 탑재할 수 있으며 구성의 유효성이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속으로 은밀하게 이동하고 장시간 은밀하게 수중에 대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합니다. 어뢰는 물론 적의 영토 깊숙한 곳에 있는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잠대지 수당 미사일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폴란드에서 진행 중인 호위함 도입 사업인 소드피시 프로그램은 영국에서 직접 건조하고 있어 잠수함 사업도 해외에서 건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대신 잠수함 입찰 사업에서 승리한 외국 기업은 폴란드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요구, 즉 절충 교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오르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모두 작년에 있었던 MS포 2022에서 폴란드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 입찰 및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힐 정도로 상황은 좋은 편입니다. 이는 폴란드 해군이 서로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폴란드 전술적,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세계적 수준의 설계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폴란드 정부는 입찰을 준비하고자 여러 국가의 잠수함 현대화 프로젝트를 살피고 있으며 특히 호주 사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미국, 영국과 체결한 오커스 동맹에 따라 2030년대 초까지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3척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2030년 중반까지 추가로 2척을 구입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프로젝트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승무원의 운용 환경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잠수함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 인프라를 필요에 맞게 적용하는 측면에서 큰 도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블라슈차크 장관이 발표한 절차가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TKMS, 사브 및 나발그룹 관계자들은 이미 폴란드 조선산업의 역량과 폴란드 해군의 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어 입찰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폴란드 국방부가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이미 준비된 문서를 업데이트하는 데만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폴란드는 현재 2017년 말에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프로그램에서 3곳을 잠재적 계약업체들의 입찰이 고려되었습니다. 프랑스 나발그룹은 스코르펜급 잠수함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의 212CD급 잠수함, 스웨덴 샤브의 A26 잠수함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폴란드에 제한된 모든 잠수함에 ARP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최소 14일 동안 잠수작전 능력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블라슈차크 장관은 유럽 입찰에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유럽 대륙 밖의 조선업체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곧 발표할 입찰에 우리 대륙과 그 밖의 파트너들을 초대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미 폴란드의 차세대 잠수함 제안 중. 블라슈차크 장관의 발언으로 하나오션의 입찰 참여에 이목이 쏠립니다.
하나오션은 1980년대 말 세계 잠수함 강국인 독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한국 최초의 수출형 잠수함을 개발했습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 잠수함 창정비 사업 수주에 이어 2011년 현지 국방부로부터 잠수함 세척을 따내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최근 캐나다의 노후 잠수함 교체 사업인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에서도 잠재 공급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2에서 3월에 걸쳐 폴란드에서 진행된 포괄적 무기 협상에서 폴란드에 제안한 무기 체계들은 대부분 현재 계약 및 도입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유일하게 남은 무기 체계가 잠수함입니다. 당시 한국은 폴란드에 2000톤급 잠수함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가 원하는 잠수함 성능은 좀 더 사양된 것으로 보이며 장보고급 3 잠수함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잠수함을 통해 잠대지 수당 미사일 운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직접적인 기술 이전이나 판매는 어렵지만 기반 기술과 작은 단위의 기술 협력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즉 장거리 수당 미사일의 판매는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에 직접적으로 접촉되어 문제가 되지만 현재 폴란드가 도입한 천모와 연계하여 소단위 기술 협력을 통해 폴란드가 일정 수준의 사거리를 가진 잠대지 수당 미사일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적 규모로 예상되는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 폴란드에서 조립 생산을 통해 폴란드 자체 창정비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통해 한국과 폴란드의 물리적 거리에 따른 기술 지원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보고 3급 잠수함의 장점은 경쟁 잠수함에 없는 VLS가 탑재되어 있어 탄도탄 발사 능력을 보유했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잠수함용 VLS 시스템은 수출 금지 품목이지만 폴란드가 원한다면 그동안의 한국산 무기 구매 내역을 감안하면 VLS 완제품 형태로 판매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VLS 시스템이 있는 잠수함 중간 모듈을 국내에서 조립 후 현지 최종 잠수함 조립 방식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될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 이미 작년 2월에 진행했던 한국과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 대한 제안 및 협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해봅니다. 폴란드 잠수함 사업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보다 성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안티기자 지식창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티기자 지식창고입니다.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CM이 네 번째 시험 발사에서도 성공했습니다. 특히 고도 40에서 70km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추적하는 시커와 탄도미사일에 부딪혀 파괴하는 직격 비행체는 우리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런 성능을 가진 유도무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LCM의 발사 성공 소식과 병행해서 개발될 LCM 블록2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LCM 유격 성공.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30일 LCM 종합유도 비행시험 전체 과정을 국내 언론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 시험은 탄도미사일을 모사한 표적탄을 탐지 추적하고 목표 고도에서 실제 유격하는 실전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시험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안전 통제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다며 해상 소개 구간만 서울시 면적의 약 8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전에 이상이 발생하면 비상 폭파 시스템을 통해 안전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서해 남부 무인도에서 표적 미사일이 북쪽 방향으로 발사되면 LCM 유격 미사일이 서해 중부 해상에서 남쪽 방향으로 날아가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두 미사일의 발사 지점은 약 200km가량 떨어졌고 높은 고도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육안으로 볼 수 없어 실시간 영상으로 보는 방식으로 참관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시험은 탄도탄 탐지 및 추적, 교전 통제, 고고도 유격 등을 종합하는 방식입니다. 표적탄이 발사되면 객측 레이더가 표적 정보를 LCM 체계에 제공하고 LCM 교전 통제소는 표적 정보를 기반으로 레이더를 탐지 및 추적 명령을 전달합니다. 이후 레이더는 자체 탐지를 수행하고 표적 추적 정보를 지속적으로 통제소에 보내며 통제소는 레이더 정보를 기반으로 발사대에 교전 가능한 시점에 유격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지난번 시험엔 탄도를 맞췄는데 파편이 너무 많이 떨어져
이번엔 일부러 추진기간을 마칠 정도로 LCM의 정확도는 높은 수준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표적탄을 목표로 한 정확한 위치에서 직격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개발에 적기에 마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11월 표적탄을 처음으로 요격한 이후 진행된 4번의 시험이 있었고 앞서 진행된 3차례 요격 시험에서도 한 번을 제외하고 2번 표적탄을 직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성공에 따라 LCM은 추가 신뢰성을 검증하는 등 올해까지 시험평가를 종료하고 내년까지 체계 개발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LCM 개발 사업은 약 1조 1천억 원을 투입해 2019년부터 시작된 체계 개발이 5년 만에 종료되면 양산 단계에 착수합니다. 국방부는 향후 LCM은 시험평가를 거쳐 내년 개발 완료 후 2025년 양산에 착수하여 전력화 계획에 따라 2020년대 후반경 군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CM은 탐지거리 300km급 다목적 레이더와 함께 40에서 70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 사거리 250km급 항공기 요격용 미사일을 동시에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LCM은 탄도미사일 00개를 추적해 00개를 동시에 요격할 수 있고 항공기는 45대를 동시에 추적해 이 중 00대를 동시에 요격할 수 있어 이지스 전투 시스템보다 동시 교전 능력이 우수합니다. LCM 개발이 완료되면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총 4개 포대를 생산할 계획이며 그 사거리가 약 250에서 300km 수준이므로 2개 포대만으로도 대한민국 영토 모두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다만 24시간 LCM을 항시 가동을 할 수 없기에 장비 휴식과 장비 및 개량 등을 임무 교대를 위해 2개 포대가 추가로 발주되었습니다. 3단 구조인 LCM은 추진기관과 직격 비행체로 이루어졌습니다. 1단, 2단은 음속을 넘어서는 속도로 비행하며 직격 비행체는 IR 탐색기가 있습니다. 시커가 요격할 미사일은 추진기관에서 발생하는 열 등 표적 정보를 정확하게 추적하게 됩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직격 비행체는 자세 추력 제어 장치를 이용해 탄도미사일을 직격해 격파하게 됩니다. LCM은 탄도탄 미사일이 정점 고도를 찍은 후 하강할 때 고도 40에서 70km에서 요격하는 상층 방어 체계에 속하는 무기입니다. 만약 LCM이 요격하지 못하는 미사일은 고도 40km 안팎에서 패트리엇 및 국산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량형인 천궁2가 요격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개발된 LCM 블록2와 천궁 블록3도 개발될 예정입니다. 는 이런 다층 방어 체계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가 구축되면 적들이 발사한 미사일을 상층과 하층에서 다층적으로 요격하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시험 발사 현장을 참감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LCM은 다층 방어 체계의 핵심 전력이라며 사드에 버금가는 수준인데 앞으로 LCM 블록2까지 개발하면 미국 수준에 못지않는 방어 체계를 갖추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LCM 개발은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높은 고도까지 확장된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LCM 블록2, MCM 블록3 개발도 조기에 착수하여 북한은 어떠한 미사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직, 수평적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신속히 구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 군은 LCM보다 요격 고도가 높은 고고도 요격 유도탄과 북한의 KN 계열 탄도미사일처럼 변칙 기동을 하는 80단계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요격 유도탄을 각각 확보하는 LCM 개량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CM 블록2 개발 사업 LCM 블록2 개발 사업에 대응해 국방과학연구소, LIG 넥스와 한화시스템은 LCM 블록2에 대응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CM 블록2가 요격을 수행하는 구간은 80에서 150km 사이의 고도이며 이곳은 대기권 중에서도 열권에 해당됩니다. 열권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상승하며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에는 심지어 온도가 2000도까지 상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권은 공기 저항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기 밀도가 희박합니다. 이는 탄도미사일이 열권을 통과하거나 열권에 재진입을 하면 대기 저항이 사실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력한 불꽃 형태의 중적외선을 거의 방출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현용 LCM 요격미사일을 사용하는 중적외선 센서를 열권에서는 제대로 표적을 탐지할 수 없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상승 단계 및 중간 단계의 비행으로 인해 미사일 동체가 가열되면
원적외선 대역의 복사열을 방출합니다. 그러므로 SM 블록2 추적 모델인 미국의 사드는 두 채널의 중적외선 탐색기 이외에 한 개 채널의 원적외선 탐색기를 갖추고 국방과학연구소도 SM 블록2에 발맞춰 고고도용 원적외선 대역 탐색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 역시 SM 블록2 사업에 대응해 SM용 레이더를 기반으로 탐지거리와 고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해상발사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향후 SM 블록2용 레이더를 기반으로 한국 공군이 장기 소요로 요구한 적외도 위성 추적용 레이더 개발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SM 블록2를 저궤도 위성 요격 미사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안티기자 지휘창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